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예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퀴즈 8.1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일과 에너지와 관련된 예제를 1시간 넘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질점이 1에서 2로 움직일 경우에 힘 FR입니다. 요겁니다. FR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건 아니고요. 힘 FR에 의한 1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금 FR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짤강에서 배웠다시피 힘에 의한 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힘을 이 질점이 이동하고 있는 패스에 접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두 가지로 분해를 했을 때 그때 1에 기여하는 힘은 1과 같은 방향의 힘이라고 했죠. 그쵸? 1이 아니고 패스와 같은 방향의 힘이라고 했죠. 패스하고 수직한 방향의 힘은 어때요? 전혀 1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지금 패스에 접하는 힘인 FT에다가 미소 이동거리 DS를 곱하면 요 미소한 이동거리만큼 이동할 때의 그때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S1의 위치에서부터 S2의 위치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 보시면 힘의 방향하고 이동하는 방향하고 지금 같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돼서 아무 부호를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비교해 보시면 1번하고 같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해 퀴즈 8-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되지 않은 길이가 50mm인 스프링이, 자, 여기 스프링을 그릴게요.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의 길이는 현재 50mm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에 질점이 달려 있을 테고 이때가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랍니다. 총 길이 20mm에서 40mm로 변경되었다. 자, 어떻게 됐다고요? 스프링이 압축이 됐죠. 이렇게 압축이 돼서 총 길이 20mm에서부터 20mm에서부터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까지? 40mm까지 이렇게 변경됐답니다. 40mm까지 변경됐답니다. 그랬을 때 스프링 상수 K가 5라면 이때 스프링이 한 1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스프링이 한 1 우리 짤강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U 스프링이 한 1 U 1에서부터 2까지 이동했을 때 그때 스프링이 한 1은 마이너스 2분의 1 K S 2의 제곱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1 K S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K는 5로 지금 주어져 있죠. S2하고 S1을 알아야 되는데 S2하고 S1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은 이 상태를 S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 그쵸? 처음 위치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이거를 S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얼만큼 줄어들었습니까? 30만큼 줄어들었죠. 30만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을 때 왼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 위치가 얼마입니까? 나중 위치를 S2라고 놓으면 S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왜? 원래 길이는 50인데 나중에 40만큼 스프링의 길이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S2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 됐네요. K에다가 5 대입하고요. K에다가 5 대입하고 S1에다가는 마이너스 30을 대입하고 S2에다가는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스프링이 한 일은 2000 뉴턴 미터, 즉 2000 줄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퀴즈 8-3은 한번 풀어볼게요. 스프링의 힘이 F는 5S 세제곱 뉴턴 퍼 미터로 정의가 되어 있답니다. 이때 스프링이 S는 0에서 스프링 S는 0.5만큼 압축되었다면 스프링의 힘이 질점에 한 일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이 직전 문제에서는 스프링의 힘이 질점에 한 일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KS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S1의 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짤강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프링 힘 F가 KS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상수 곱하기 압축된 거리, 그것이 바로 스프링의 힘이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것인데, 지금은 스프링의 힘 F가 5S3승으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는 실제 힘과 움직인 거리와 일과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실제 스프링이 힘이 질점의 한 일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이때 S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스프링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프링이 0.5m만큼 압축을 했답니다. 이렇게 0.5m만큼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했으니까 S는 마이너스 0.5라고 할게요. 그쵸? 압축됐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는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가 0이니까 S1이라고 놓고요. 처음 위치를, 나중 위치를 S2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스프링이 질점의 한 일을 계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우리는 스프링의 힘을 F라고 놓으면 여기에다가 DS를 곱한 다음에, 그쵸? 움직인 거리를 곱한 다음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했어요? S1에서부터 S2까지 적분을 했습니다. 요걸 풀면 우리는 스프링 힘이 질점의 한 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더 써볼게요. S1, S2. 그 다음 F는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5 곱하기 S3승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러니까 5 곱하기 S3승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여기에 DS.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스프링이 이렇게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S가 어떻게 됩니까? S는 양이 되죠. 그렇죠. S는 양이 됩니다. 그런데 스프링이 더 늘어났을 때 스프링이 주는 힘의 방향은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당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스프링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당기겠죠. 즉 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S가 플러스일 때 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F는 5S3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힘의 크기만을 나타낸 것이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호까지 표현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S3승을 해야 정확한 힘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봐요. S가 이쪽으로 스프링이 압축되면 S가 음수가 되죠. S가 음수가 되죠. 그런데 스프링은 어때요? 밀어내는 힘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양수가 되죠. 어때요? 여전히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 5S3승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힘의 방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분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5 S4승이에요. 그쵸? 요거를 어디서부터? S1에서부터 S2까지. 근데 S1이 얼마였습니까? 0이었죠.
S2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0.5였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0.5의 4승, 그쵸? 0.5입니다. 0.5의 4승 빼기 마이너스 4분의 5 S의 4승인데 S가 0이죠. 그러니까 0의 4승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건 0이니까 사라지고 요것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0.0781 뉴턴 미터, 즉 0.0781 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퀴즈 8-4 한번 풀어볼게요. 2kg의 박스, 2kg의 박스가 여기 있어요. 좀 크게 볼까요? 이거를 A에서 B로 옮길 경우에 그때 반발력 N이 한 1은, 자, 이건 약간 넌센스 문제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요 비탈길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그 곡선의 궤적까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박스가 이 비탈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반발력이 한 일이죠. 반발력은 어때요? 항상 이 비탈길의 궤적하고 항상 직각일 수밖에 없죠. 반발력이니까. 그렇죠. 맞죠? 그럼 어때요? 이 궤적하고 항상 수직인 겁니다. 그럼 이 운동 궤적하고 수직인 방향의 힘은 1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반발력이 한 1은 계산할 것도 없이 바로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별 퀴즈 8.1 풀어보도록 할게요. S는 0.6m일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는 0.6m일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길이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요거는 그냥 일단 지금 신경 쓰지, 머릿속에 대해서 지우시고, 어쨌든 지금 이때 스프링은 늘어나거나 압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를 그냥 S는 0이라고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일 10kg짜리 블록이, 여기 10kg짜리 블록이 있어요. 5m/s의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쪽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블록에 100N의 힘을 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비탈길을 따라서. 그때 블록이 정지하는 순간에 S를 구하면,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스프링도 아무런 힘을 가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이 5m/s의 속도로 비탈길을 따라서 이미 내려가고 있고 또 비탈길을 따라서 100N의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블록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지를 할 겁니다. 뭐 정지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올 수 있겠죠. 스프링이 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지 간에 내려오다가 언젠간 여기서 정지를 할 겁니다. 그렇죠? 무한정 내려올 수 없죠. 왜? 스프링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까지 이동한 이 거리를 S2라고 할게요. 요거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있어요. 짤강에서 배운 식이죠. T1 더하기 U1, 2는 T2, 이런 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처음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어떤 힘들에 의해서 한 일입니다. 일들을 모두 더하면 맨 마지막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자, 우리는 이 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운동 에너지는 T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T1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m은 매스는 10kg이죠. 10 곱하기 v는 얼마입니까? 5죠. 5의 제곱 더하기 1은 진짜 일은 일단은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이건 나중에 계산을 하고는 T2. 자, T2일 때, 그러니까 이 위치까지 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는 어때요? 블록이 정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겠죠. 맞죠?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이 되겠죠. 요겁니다. 0이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S2를 이동한 거리를 비교적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1, 그러니까 S1에서부터 S2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기에 작용하는 각종 힘들에 의해서 한 2를 모두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S2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주어진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S2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백히 보이는 힘이 있죠. F 방향으로 100N만큼 힘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일을 U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힘 곱하기 거리죠. 그쵸? 힘은 얼마예요? 힘 곱하기 거리죠. S2. 자,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라고 했죠. 그쵸? 이건 0이고 S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2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 곱하기 S2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 당기는 힘에 의해서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중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mg가 되겠죠. 얼마예요? 그게 10 곱하기 9.81, 중력 가속도 9.8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힘을 비탈길의 수직한 방향과 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수직한 방향은 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럼 접하는 방향의 힘의 크기만 계산을 해보면 얼마일까요? 여기가 30도죠. 그쵸? 여기가 30도죠. 그러니까 요 힘이죠. 요 힘. 요거는 요 힘이죠. 요 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mg 곱하기 힘은 mg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쪽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고요.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일을 U2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mg 곱하기 사인 30도 곱하기 이제 이동 거리가 되겠죠. S2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부호는 당연히 같은 방향이겠죠. 그렇죠. 자, 이제 중력에 의한 일도 계산을 했고, 마지막으로 스프링이 달려 있으니까 스프링에 의한 일도 계산을 해야겠죠. 이걸 다시 S1이라고 하고 이걸 S2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프링에 의한 힘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U3 스프링에 의한 힘은 마이너스 2분의 1 K S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S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숫자를 다 대입을 해볼까요? K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K는 20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S2의 제곱. S2 아직 모르니까 S2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KS1의 제곱인데 S1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이니까 뒤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죠. 맞죠? 자, 그럼 어때요? 요거는 100S가 됐고요. U1은 U2는 여기 mg를 숫자로 바꿔볼게요. 10 곱하기 9.81 곱하기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S2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U3는 스프링에 의한 1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모두 합한 것이 바로 요 1부터 2까지 움직이는 동안 한 1이 되겠죠. 그 이외의 힘은 지금 없어요. 맞죠?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 중력, 그 다음 스프링에 의한 힘, 요 세 가지 일. 자, 요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잘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U1을 쓰면 100 곱하기 S2 그 다음 더하기 10 곱하기 9.8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S2 맞죠? 빼기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S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S2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걸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정리를 하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S2는 2.09가 나옵니다. 2.09.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S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2.09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라 그랬어요? 이 최초의 길이는 0.6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이 정지하는 순간에 S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0.6에서 2.09만큼 더 늘어난 2.69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2.69m까지 내려오면 블록이 정지를 한다.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별 퀴즈 8.2를 풀어볼게요. 1kg의 벽돌이, 여기 1kg의 벽돌이 좀 크게 볼까요? 1kg의 벽돌이 매끄러운 지붕 아래로 1.5m/s의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5m/s의 속도로.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계산을 해야 되느냐? B에서의 속력, 그 다음에 벽에서부터 벽돌이 지면에 닿는 곳까지의 거리 D, 그 다음 C에서의 속력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거? B에서의 속력, 그러니까 벽돌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여기 오면 속력이 좀 바뀌겠죠. 더 빨라지겠죠. 그때 이 속력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탈길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투사체 운동을 하겠죠. 그때 지면에 닿을 때까지의 거리 D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의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 C점에서의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순서상으로 여기에서의 속도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벽돌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1에다가 처음 위치에서의 이 벽돌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나중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 그것을 이용을 하면 우선 B에서의 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T1, 여기를 1의 위치라고 하고 여기를 2의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T1 더하기 U1에서부터 2까지 중력이 한 1, 중력밖에 없으니까요. 는 2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T1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M이 얼마예요? 1kg이니까 그냥 1이죠. 1은 안 곱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MV 제곱이니까 1.5의 제곱. 이때 속도가 1.5라고 했으니까, 그쵸? 더하기 한 1. 중력이 한 1을 이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한 1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mg만큼 작용할 것입니다. 뭐 m은 1이고 g는 중력 가속도는 9.81이니까 계산하기 쉽겠지만 아무튼 그냥 mg로 지금은 표현을 하고요. 그랬을 때 보십시오.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분해가 가능하겠죠. 그쵸? 어떻게 분해가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 자, 이 삼각형의 비율이 5대 4대 3이라 그랬죠. 요만큼 기울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요만큼 기울어졌을 때 비율이 5대 4대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방향의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요것 대 요것은 5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힘의 크기는 mg 곱하기 5분의 3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쪽 방향의 힘의 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 일단 mg 곱하기 5분의 3, 이게 힘의 크기가 되고, 이제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이동거리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거죠. 요 길이 이동거리. 자, 그런데 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4.5m죠. 이게 4.5m입니다. 그러면 자, 요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는 얼마라고 했어요? 5대 3이라고 그랬죠? 5대 3이라고 그랬습니다. 5대 3은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일단 모르니까 물음표라고 할게요. 물음표 대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물음표는 5 곱하기 4.5 해서 물음표는 얼마입니까? 4.5 곱하기 그쵸? 3을 나누면 3분의 5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동거리는 4.5m 곱하기 3분의 5 4.5m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어때요? 5분의 3하고 3분의 5하고 사라지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탈길을 내려왔지만 중력이 한 일은 결국에는 중력 곱하기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예. 자, 그래서 중력 곱하기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4.5m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t2일 때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m은 얼마입니까? 1kg이고 그쵸? v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v2의 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1.5의 제곱 1.5의 제곱 더하기 mg는 m이 1이니까요. 9.81 곱하기 4.5는 2분의 1 v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 풀 수 있겠죠? 예, 이거 풀면 v2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9.515m/s가 나옵니다. 자, 어때요? B에서 벽돌의 속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B에서 벽돌의 속력을 계산을 했고 이제 이 이동거리 D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동거리를 S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의 이동거리 예, 여기서부터의 이동거리를 SY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가 이제는 여기를 S0라고 놓고 그쵸? 그러면 SY는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투사체 운동에서 Y방향 이동거리는 S0Y 처음 위치 그쵸? 더하기 VY Y방향의 속도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근데 여길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SY를 계산을 하려면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VY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Y 방향의 속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알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동거리 t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그러니까 이동 시간 t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이동 시간 t를 지금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마이너스 9m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9는 VY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81 그쵸? 9.81입니다. 괄호하고 헷갈리게 썼네요. 마이너스 9.81 곱하기 t의 제곱. 자, 이걸 풀면 우리는 t를 알 수 있어요. 그럼 vy를 알아야겠죠? vy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vy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v가 아까 계산했는데 v가 9.515m/s라고 그랬죠? 자, 이쪽 방향으로 어때요? 9.515m/s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속도를 분해를 했을 때 아래쪽 방향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어때요? 요거랑 비율이 5대 3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속도는
9.515 곱하기 5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가로 방향의 속도는 9.515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로 방향의 속도, 세로 방향의 속도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세로 방향의 속도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9.515 곱하기 5분의 3 t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9.81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다 반대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9.81 t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좌변으로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를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9.515 곱하기 5분의 3 t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거?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t는 0.892초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뭐 계산했습니까? 지면에 닿을 여기서부터 B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면에 닿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D를 알고 싶은 거죠. D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Y는 방금 이 식을 써서 우리가 T를 계산을 했고 SX를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S0X 더하기 VX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길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0으로 보고요. 0으로 보고요. 그래서 0 더하기 VX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로 방향의 속도 9.515 곱하기 5분의 4 이게 가로 방향의 속도라고 했고 이제 T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0.892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가로 방향까지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D는 6.79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가로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 D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계산해야 됩니까? C점에서 이 벽돌이 가지는 속도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쵸? 그건 어떻게 뭘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까?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T1은 2분의 1 M V1의 제곱 그쵸? 더하기 이제 U가 뭡니까? 이 B지점에서 C지점까지 가는데 중력이 한 일이죠. 그런데 중력이 한 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mg 곱하기 떨어진 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얼마입니까? 9m죠. 9m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고 그쵸? 그 다음에 떨어진 방향도 아래쪽 방향이니까 양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2분의 1 m v2의 제곱. 자, 땅에 닿을 때의 속도가 요건데 이렇게 우리가 식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m은 1kg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v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v1은 이때의 속도 9.515 계산했었죠? 9.515의 제곱 더하기 m은 1kg이라고 했으니까 9.81 곱하기 9는 2분의 1 곱하기 m은 1kg이니까 쓸 필요 없고 v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 풀면 v2를 계산할 수 있죠. v2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16.34 m/s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벽돌이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력학 예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